반국가 세력이 네. 단체가 뭐 사회 곳곳에 압력하고 있다. 그거는 뭐 실제 있는 일이고. 북한 세력이 어디 압력하고 있어요? 내가 다 말하면 어떡해. 나도 가정이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런 취지에 맞지도 않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특권 계급이네. 지나가는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모든 국민들한테 이대로 그냥 받아들여라.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 똑같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거 받아들입니까? 아니 지금 입장이 뭐예요? 거의 제 무슨 무죄라고 입장이에요? 무죄라고 아니, 여긴 생각하지. 제가 민주당은 어떻게 알아요? 아니고. 저는 네. 민주당이 네. 아니에요. 아니,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친구 누구야? 한동훈 친구 있어? 이정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하셨어?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도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오늘 리볼드 아르기닌 여러분 댓글 가운데 또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도 계속 수요일 목요일은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댓글 선정해서 계속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내드린 방송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깨는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아니죠, 네 분 다 모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죠. 먼저 장윤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잠 깨워드리겠습니다. 네, 잠 깰 일이 많습니다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나라가 어떤 예? 나라가 지금 잠이 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이준우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네. 네, 점심 시간이지만 네. 지금 밥이 입에 넘어갑니까? 네. 나라가 지금 위태롭습니다. 네, 잠도 깨고 네. 밥도 좀 드시고. 마음 편하게 좀 드시기 힘들지만 그래도 좀 드시고 네, 그렇게 지금 나라가 바랍니다. 지금 위태로워요? 그럼요. 야당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 지금. 야당 때문에? 야당 때문에 위태롭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가 고발을 네. 너무 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 오늘 여기서 고발 다 좀 정리하고 고발. 가시죠. 예. 본인도 네.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 특위 좀, 예. 네. 네, 잠 깨울 준비 되셨죠, 이상민 크리에이터? 국민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요즘 유행입니다. 진짜 심각해요. 네, 코로나 걸리셨어요. 예. 네. 자, 그리고 최은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네. 간단한 얘기하면서 또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네. 네, 어떤 뉴스부터 갈까요? 아니 고소고발 걸린 것부터 고소고발. 아니, 뭐 무슨- 아니 저는 저희 받았어요. 불송치 혐의 없음 결론 받았습니다. 뭘로 거셨는데요? 뭐 다양 어떤 거? 아니 그 저기 너무 많이 걸어서 모르는 겁니다. 본 사람도 다양하게 많이 네. 걸어서 근데 아마 이준우 의원님 오시기 전에 네. 예, 있었던 아, 일 그래요? 같아요. 예, 선거 중에 예. 대승적으로 미디어 특위가 아니, 다 이 언론을 상대로 한 그 너무 고소 고발을 많이- 다 정리하는 건 예, 어떨까요? 그런 건 어떨까요?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걸었던 것들. 네, 아, 많이 걸고 계시고 불송치 결정이 났나요? 네, 아, 네, 예,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네. 앞으로 그 이거 우리가 불송치 고발하는 그런 네. 일 없도록 네. 서로 예. 잘하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네. 공식 멘트는 아닙니다. 예, 비공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취하 좀 해주세요. 아니 불송치 이거 불송치 되면 우리도 무고로 한번 걸어볼까 봐. 왜 이렇게 괴롭히는 평화로운 거야? 방송가. 그러니까. 네. 아니 국회를 제가 위해서. 영등포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더니 네. 저 말고 다른 기자도 또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아. 거기는 어디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기자들이 뭐 명예훼손 사건으로 자꾸 경찰서 왔다 갔다 네. 취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아니, 뭘로 자꾸 잠도 거시는 거예요? 못 아니 자고 밥도 거기서 먹고. 걸어가지고 지금 뭘 걸어요? 저희는 안 걸어요. 우리도 걸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영등포 걸어요. 경찰서에 지금 뭐 그때 법무부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관련돼 가지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네.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게 거기서 지금 걸어서 지금 우리가 거기는 시작하는 아니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저희- 민주당에서. 저는 여기 민주당 민주당 아닌데. 아, 이거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 아니에요. 주소가 잘못했습니다. 아, 진짜 네. 진짜 반영하고 취재편이죠. 계셔서 취재편이죠. 정치 예. 기자입니다, 정치 기자. 기자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서 제가 잠깐 아닙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 아닙니다. 착각했습니다. 민주당 아, 네, 비판도 민주당도 많이 합니다. 걸어요? 예. 근데 전당대회 때 우리 네. 그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 그 패스트트랙 관련돼 가지고 네. 이거를 좀 이제 기소를 좀 안 하도록 국민의힘 아. 내부에서 내부에서 있었던 어려운 일들 한동훈 민주당에서. 대표의 그렇죠. 예. 나경원 의원하고 나경원 한동훈 의원. 대표하고 이제 예. 토론할 때 그 얘기 예. 나왔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 나오는 바람에 그게 딱 잡았는가 봐요. 민주당이 잡아가지고 이거를 네.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청탁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걸었었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어제 뭐 나와서 조사를 받아달라 뭐 이렇게 아, 맞아. 한다고. 나경원 의원이랑 네, 뭐 이렇게 오늘 조사하겠다고 예 했죠.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미디어 특위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예, 그렇다는 말씀인 거고요. 미디어 특위에서는 또 서로 이제 역할이 있는 거죠. 미디어 예. 특위에서는 이제 불공정하게 하면은 우리 가만 안 있겠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어. 조혜련입니까? 아, 네. 불공정하게 하면 네네 가만히 있지 아, 않겠어. 예. 주요 뭐 이렇게 매체들이 좀 있어요.
관심 있게 보시는. 여기 JTBC죠. 네. JTBC 공정한 방송을 추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제가 또 대선 때 그 네. 불공정 방송 감시단 부단장을 했었어요. 부단장. 그때 정말 매일매일 밤을 샜습니다. 다 보시느라고. 다 보느라고 보고 또 네. 이제 취합해가지고 이제 고발하고 그다음에 이 정도는 이제 괜찮다. 네. 이제 그런 것들 추린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제일 좀- 화나는 건 뭐 어떤 거였어요? 그 하시면서. 그때-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나 이런 거. 그때 영상 편집이 저는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냐면은 네. 이제 각각 대선 후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쪽에 있는 그쪽에는 그 이제 사람들이 많이 뒤에 서 있는 모습 그런 걸 주로 내보내고 우리가 이제 갔을 때는 네. 사람이 찰나 왜 잠깐 각도를 잘못 잡으면 그래 보이잖아요. 이제 예. 그런 것들 주로 계속 내보내더라고. 그냥 그게 굉장히 좀 실제로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요. 혹시나. 항상 있어. 왜냐면 정면을 보면 항상 꽉 차 있는데 옆에서 보면요. 옆에 사람이 비잖아요. 왜냐면 바리케이트가 쳐 있거든. 그러니까 네. 사람이 안 넘어가. 그러면 네네. 이쪽을 보면 이쪽 지지자 쪽에서는 사람이 없는갑다. 아. 라고 이렇게 보이게끔 착시로. 이런 거를 계속 하더라고. 뭐 어디서 그래가지고 진짜 난 그게 문화. 굉장히 얄밉더라고. 네. 얄미워서 좀 이거 문화적으로 좀 비문화적이다. 이제 이런 생각 좀 했어요. 비문화적. 네. 비문화적이다. 이런 고민 좀 했었어요. 그런 거 이제 항의를 좀 하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여튼 그 미디어 특위에서는 그런 불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편향적인 거 이런 건 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예, 그럼요. 네. 그렇다고 가짜 뉴스 가짜 뉴스도 당연히 그래요? 저 김고 혹시 가짜 뉴스는 저 반국가 세력이에요? 네, 검은 세력과 함께 지금. 저기 윤석열 대통령 네.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네. 그건 뭐 가짜 뉴스 아니잖아요. 반국가 세력이 네. 단체가 뭐 사회 곳곳에 압력하고 있다. 그거는 뭐 실제 있는 일이고 또 이제 방국가 실제로- 세력이 어디 압약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다 말하면 어떡해. 나도 가정이 반대. 아하. 가족 근데 이런 이제 거 우리가 찾아오면 야, 내 반국가 세력 아니다 따지면 어떡해 나한테. 누군지 이제 그거는 있기는 있는 이제 거예요.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뭐 그 이게 공안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네. 간첩들이 활동했던 것 또 실제로 국회에서 보좌관이 간첩 활동해가지고 국정원에서 포착이 돼가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거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네. 설모 의원실도 있었었고 윤모 의원실도 있었고 그 방에 있는 보좌관은요 네. 국방부 자료를 불러가지고 미사일 재원을 물어본 거예요. 네. 미사일이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운용 인력 얼마냐. 근데 그 사진 찍다가 제지당하고 옮겨서다 제지당하고. 북에서 난파한 아니, 간첩이에요? 그거 아니지. 난파한 간첩까지는 아니죠. 근데 네. 그 여성 보좌관이 네. 국방부에 있는 아주 민감한 자료, 그러니까 우리 국방력의 어떤 능력을 네. 그 보안상이거든요. 네. 미사일 어디까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네. 국방부는 그 자료 요구하면 제출 안 합니다. 와서 설명을 해요. 네네. 설명할 때 설명 자료를 주잖아요. 네. 근데 그걸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 거야. 1급 비밀이거든요. 네. 그게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북한에 네. 보냈어요 그거를? 아니 그걸 이제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를 취합한 게 나중에 뭐 난수표에다가 해서 북한에 보냈다. 찍어 보냈어요? 예, 그게 걸린 일십 거예요. 뭐 이러 하려다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냥 뭐- 모든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건 아닌데 네. 그런 활동을 자꾸 하니까 국방부 그렇죠. 의심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다른 의원실에서는 이런 자료가 안 하는 뿐만 아니라 그 의원실이 그 자료가 했잖아요. 그럼 그 질문을 하면 되는데 국방에서 상임위 열리면 질문을 안 하는 거야. 그 의원도 자료만 이런 혼자 수집하고. 그렇죠. 그 자료만 수집하고 국회에서 그 활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그러면서 들면 우리 국정원도 저 끼어들고. 뭐 잠깐만. 장윤선 결론. 그분은 기소가 돼서 그래서 유죄를 지금 받았어요. 아니요 지금 수사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째 수사를 하고 한 있는 거예요? 2년 3년 됐을 거예요 아마. 계속 수사받아요? 이쯤 되면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 재판을 아니에요? 좀 3년 지연도 수사. 시키기도 하고. 네. 기소는 됐어요. 재판 예, 지연이 제가 있어요. 이거는 착수했다 그때 당시는 기사를 팔로 안 했는데 네. 그때 그게 이제 그 착수된 게 기사 크게 났었죠. 그럼 그게 이제 옛날 뭐예요? 사건 같은데 그게 국가보안법 아직도 수사 위반 중이에요? 이에요? 아니, 몇년 된것 뭐 같은데? 2년 전인가 3년 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의원이 아니신 그 설모 그렇죠, 의원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보좌관이 또 검색하게 되네. 이게 막 수사를 하다가 보니 기소가 좀 안 되고 좀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다른 민주당 의원실에 또 원서를 놔가지고 네. 보좌관으로 채용해달라고 면접을 본 거예요. 아하. 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설모에서 잘렸잖아요. 네. 그때 잘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자료를 했으니까 네. 나도 이건 좀 이상하다 해서 자른 거야. 근데 그 방에 갔더니 그 방도 이제 설모 의원실에서 했던 그 얘기를 듣고 네. 면접에서 평판 탈락을 했겠죠. 네, 면접에서 탈락을 시켰죠. 그래서 결국 그것까지도 기사가 났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분들은 걱정하면 맞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장윤성 기자님도 걱정하고 계신 게 네, 네. 혹시 정부에 좀 비판적인 기사 썼는데 이게
정부에서 볼 때는 이거 가짜 뉴스인데 이러면서 나도 반국가 세력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하시는 언론인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예. 이제 그건 걱정 이를 만들어서 걱정하는 아, 거고요. 예. 그렇게까지 실제 볼까요? 그렇게까지 아니 우리나라 막 제가 할 수 걱정하는 있겠습니까? 거는 뭐 비판 기사 써서 반국가 세력으로 몰릴 거다 음. 이런 걱정 안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네. 대통령실 주변에 밀정의 그림자가 네. 어른거린다. 아, 이종찬. 예. 그 일진회 같은 사람들로 네, 네, 있다. 네. 이거 좀 척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네. 간첩법 바꾸자고 했잖아요. 네. 그 적국을 북한이 아니라 음. 그냥 외국으로. 외국으로 바꿔가지고 네, 네, 일본, 음. 뭐 중국, 음. 러시아, 미국. 미국에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그 국가 기밀이 지난번에 뭐 덮어놓고 다 털렸나요? 털렸잖아요. 네. 도청 한번 도청 한번 있었죠. 세게 네. 당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 제기 한번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제에 싹 다 잡자 간첩, 아. 일망타지. 한동훈 네. 대표의 그 추진하는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저는 뭐 그 법은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중국 통해 가지고 넘어갔다는 것도 이제 중국에 들어가 있던 북한의 요원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제 중국이 적국으로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간첩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구멍이 있다면서 그걸 메우자. 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미디어 특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아, 사건을 정말 또 디테일 있어요. 기억하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주 반국가 세력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네.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은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네. 이제 간첩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맞고 네. 그리고 또 앞에서 나온 다른 분들 이야기를 모아 보면 그 서울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그 간첩들이 서울에서는 활동을 많이 못 한다고 수도권으로 많이 밀려났다. 네, 그런 이야기를, 내피셜이 있었습니다. 네, 네, 또 네. 하셨다. 그리고 바로 잡아버리면 또 안 된다.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관리를 걸 다 해야 돼. 파악은 하고 있다. 네. 이 정도까지가 오늘 이번 주에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방송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알려줘서. 네. 네. 팔로우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국정원 방송도 아니고. 간첩 얘기를 네, 그럼 이제 네. 본격적인 뉴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좀 아까도 뭐 얘기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은 이제 불발이 일요일에 불발은 아니고 네. 이제 연기가 됐다고 우리는 연기죠. 일단 아직 기대를 갖고 다음 일정은 아직 안 얘기를 정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오늘 이제 발표를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은 당연히 만날 수가 없게 되었고 다만 이제 회담이 결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실무 협상 계속 하고 있다. 역시 생중계 이슈는 살아 있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슈도 살아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생중계는 뭐 좀 안 될 것 같고 그죠? 예, 생중계는 안 될 것 그 같고. 여야 대표가 만나가지고 이제 네. 어떤 안건이 정해지면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면으로 검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말했던 한 가지 논리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대화하다 보면은 네. 주고받는 게 예상치 못한 카드를 주면 우리가 즉 현장에서 바로 이제 판단해서 검토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모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된다 그러면은 그게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협상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그냥 서로 각자 입장만 확인하고 헤어지는 이벤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좀 대화가 되고 협상하려고 그러면은 네. 이거는 생방송으로는 안 되고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딱 터놓고 해야지 그게 맞지 않겠느냐. 생방송은 그 퍼포먼스고 또 자칫하면은 뭐 이게 대선 주자들의 방송 토론처럼 보이는 그런 네, 면도 네, 있을 네. 수 있거든요. 그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입장을 같이 하시네요. 아하. 민주당도 그런 입장이거든요. 제가 취재해 보면 생방송을 하자는 거. 아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안 좋으세요? 민주당하고 입장이 같아요. 옷도 약간 민주당 색깔이고. 옷도 민주당 색깔이고. 큰일 났네. 뭐 없나 빨간 거. 네네네. 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생방송을 하자는 것은 그냥 투샷 대선 후보, 예, 미래 대선 후보 두 사람이 나서서 각자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땡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쇼에 가깝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제대로 할 거면 모두 발언하고 문 딱 닫고 당신 속내가 어떤 거냐 뱃속까지 드러내놓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해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 구체적으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에 이르려면 네. 그거는 생방송 토론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진퇴양난의 상태잖아요. 네. 용산의 벽과 국민의힘 현역들의 벽을 못 넘고 있어서 이 벽을 넘으려면 그 본인의 지지율과 좀 지지세가 모여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지세를 모으기 위한 어떤 전략
차원에서 생방송 토론 이거 던진 거 아니냐 이제 네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하고 합의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윤한 갈등이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용산의 벽을 넘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의 벽을 넘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 국회 출입 기자들 취재하면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한동훈 대표가 서서히 고사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아, 벌써요? 네, 벌써요. 한 달 됐는데. 예,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안 됩니다. 그거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최고위원들이 네, 그런 얘기가 많아서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가 세게 얘기를 아, 많이 그래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그 리더십이 상당히 좀 훼손됐다는 표현은 좀 너무 거친 것 같고 발휘가 못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편인 것 같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막히고 뭘 하려고 해도 막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진전이 좀 잘 안 된다. 최근에 제가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그 친한계 의원들이 너무 안 되니까 세력화 차원에서 단톡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톡방을 세력화 차원에서 그거라도 하자. 톡방을 중요합니다. 만들었군요. 뭐라도 하자. 네. 의견을 공유하고 세를 단톡방이 먹자. 문제야. 나중에 단톡방. 그거 다 터진다 지금. 다 터져 거기. 단톡방이 문제야. 아니, 근데 네. 출발점이 폭파해야 돼, 되게 폭파해야 돼. 세력화였을 네. 거예요. 근데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네. 단톡방 만들다 보면 막 강제로 막 그 초청되죠. 초대받은 네. 경우가 아. 있잖아요. 막 수백 명씩 있을 때. 네. 근데 이번에도 원치 않았는데 강제로 초대된 분들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막 나간 거예요. 나가기다가 나가기는 나갑니다.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좀 또 알려져가지고 아. 기자들이 또 취재를 했어요. 응. 의원님 왜 나가셨습니까? 뭐 이렇게 했더니 어떤 특정 계파의 멤버로 비춰지는 게 부담스럽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친한계로 묶이는 거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거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대표가 대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네. 아직까지 당내에서 확고한 리더십이 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정치부 정당 출입 기자들 네. 사이에서 들립니다. 아니 그 단톡방을 만들어 세력화를 좀 해보자라고 하면 그래도 좀 그래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초대했을 거 아니에요. 막 초대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 초대했는데 범위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 어디까지 근데- 초대했는지 이철규 의원도 초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랬다면 그 혼나야 될 일이고. 아 그런데 나가기 보트는 이게 이제 조용히 나가기도 있죠. 네, 조용히 조용히 나가요. 나가요. 조용히 안 오죽하면- 나갔는데 조용히 안 나가. 아 그거 법으로 네. 만들었잖아요. 조용히 나가기 맞아요, 기능을. 맞아요. 아, 조용히 나가셨겠구나, 그죠? 네, 티 안 나게. 조용히 나가도 아니 조용히 나가는 잡아냅니다. 걸 몰라. 왜냐면 그 전체 숫자를 봐야 되는데 네. 그것까지 보면서 조용히 나가서 몇 명이 이렇게 찾아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대놓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마 하겠죠. 아, 첨단 IT 기능을 다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세력화가 쉽지는 않네요. 자기 어떤 걸 드러내고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냥 나가기 그냥 했을 거고 조용히 나가신 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은 사실 잘 몰라요. 아까 한동훈 대표가 이게 우리 자기 어떤 의견을 좀 모으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나는 좀 듣는 것만 하고 싶지 의견 내고 싶지 않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잠깐 변명을 좀 하자면은 네. 이제 그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오직 선거라는 그 큰 이슈 하나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만 이제 본인이 모두 영향을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총선 결과로 이어졌고 이번에 이제 다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됐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검사하다가 지금 바로 와서 1년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본인이 깊숙이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죠. 사실은. 네. 좀 한 달밖에 안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좀 약간 반대 의견을 낸다든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요.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 워낙 경제적으로는 그 대가입니다. 아주 뭐 박살날 정도로. 근데 그런 분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내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뭐 들어와서 낸 것도 있고 본인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좀 경제학적으로 좀 큰 거시경제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지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마 좀 의견을 내고 거기에서 반대 의견을 듣고 하는 이런 건 좀 있을 건데 이거는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이라서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올 뭐 연말이나 가을쯤 되면은 본인이 이제 국정 돌아간 걸 다 알게 되고 근데 국정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국정 감사하면 이 싹 다 스튜디오가 다 돼요. 의총에서도 이제 우리가 주제 삼을 것들 한번 스튜디오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눈이 크게 한번 뜨이거든요. 네. 국정감사 정기국회 지나면서 좀 그런 것들 본인이 주도적으로 잡고 의원들 설득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다. 그 말씀. 근데 예를 들면 의총에 그분이 못 의원이 들어가잖아요. 아니잖아요. 아, 의총에 못 원외라. 들어가죠. 원외잖아요, 못 들어간다는 원외. 게 사실 크긴 크죠.
크게 커도 분위기는 다 전해드릴 수 있죠? 예. 저기 모니터가 좋네요. 모니터가 좋네. 네. 크긴 커도 네. 의견을 수렴한 걸 할 수 있죠. 네. 의견 정책 의장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네네. 당 대표가 진짜 뭐 많은 지지를 받고 이제 진짜 이분이 우리의 당 대표라고 이제 다들 이렇게 인정하고 최고위원도 그런 분위기라면. 예를 들어 추경호 원내대표가 경제적으로 조금 약간 안 맞는 얘기 혹은 우리 당의 이 정책에는 좀 안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 회의에서는 그렇게 듣고 나중에 이제 따로 만나서 근데 그 얘기는 아마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 최고위원 회의 하는 데서 대놓고 뭐 좀 잘 모르시면서 하신 말씀 같은데 이러면 근데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네. 들었어요? 그런 거 네? 아니잖아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길래 아니, 최고위에서 제가 얘기한 최고위원입니까? 것은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네. 뭐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한 뎁스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이걸 좀 받아서 우리 당의 어떤 국민의힘 차원의 뭐 대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하위 70%를 하든 50%를 하든 뭐 전 국민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방안은 우리도 대안을 좀 내놓고 네.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희는 반대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딱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못하게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얼음 뭐 이런 수준이 됐다. 분위기 이런 얼음. 예. 뭐 그때 그런 아마 얘기를 우리 들었어요. 의총에서 아마 그 이제 의견이 모아졌을 거예요. 25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입장이고 그게 또 만약 한다 그러면 조경태 의원이 한번 그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왜냐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사실 좋은 거기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재정적으로 보면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보면은 후대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방법을 다르게 해서 계층별로 비율을 다르게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사실은 최상병 특검법도 의총장에서는 네. 우리가 전체 당론으로 반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내뱉은 말이 전당대회에서 공약이 특검 받는 거 네. 이제 이런 말들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지키기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왜 10명 법안도 못 받아오느냐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일이 좀 왕왕 있습니다. 이게 뭐 한동훈 대표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요. 당 대표가 개인적인 소신과 철학과 판단으로 어떤 이제 상대 대표를 만나서 원내 대표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그게 돌아가서 추인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이제 논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안이 심각하면 본인이 사퇴하기도 하죠. 원내 대표도 그런 경우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있었죠. 예. 그래서 법안이나 인사 깨지면 그만두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은 소신과 철학 갖고 했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이거를 동의해주지 않으면은 본인은 이거를 다시 물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제 이거를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아까 그런 이제 진퇴양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짚은 멘트가 있는데요. 한 번만 듣고 오겠습니다. 네. 국민이 여야의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율적 권한이 있다면 결과에 납부를 기대합니다만 권한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이런저런 핑계를 또 만들어서 시간 낭비가 안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이제 출입 기자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네.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예. 있어요. 한동훈 친구 누구야? 한동훈 친구? 예. 한동훈 친구 있어? 이정재 아니에요? 이정재? 그 얘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에콜라이트. 야, 네, 제다이. 아니 네. 정말 이제 기침이 다 나네. 아니 그 해당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바로 이정재 있잖아요. 맞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이정재 같은 그런 친구는 나는 수백 명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 국민의힘 원로들이 네. 이런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머리 좋은 건 알겠다. 근데 가슴으로 하는 정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뭐 민심을 읽는다거나 이제 그 약자 편에 서서 어떤 상황을 해석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좀 연민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말씀을 잘하시고 이런 스타일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알려지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회식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좋은데요? 밥을 잘 안 먹어. 밥을 최고의 상사입니다. 네.
그리고 술도 안 드시잖아요. 아, 좋은데요. 아, 최고입니다. 제로 콜라를 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뭘 먹으면서 얘기를 같이 그런 게 이럴까 있죠. 저럴 그런 게 네. 있죠. 유대감 네. 이런 거. 근데 그게 없다. 집에 빨리 간다. 그래서 장성철 소장이 그 얘기했다는 좋은데요. 거예요. 좋은데. 아, 요새 최고인데요? 예. MZ식이야. 예, 예. 회식 싫어하는 MZ식인데 하여튼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정치가 과연 폭발력을 대중 네네. 폭발력을 발현할 수 있겠냐. 네. 그게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 들리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끝나고 점심 다 먹습니다. 우리 같이. 아, 한 명도 빠지지 마세요. 오늘만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 아까 지금 혼자 뭐 식사하고 이런 거는요. 네. 사실 그거 특성 가지고 이거를 전체 평가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여기서 우리가 문재인 우리가 그 대통령. 얘기를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어디 가면 혼자 혼밥한다. 혼자 혼밥을 먹고 아. 국제행사 가도 혼자 떨어져 있다거나 네. 또는 그때 실제 이렇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저녁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류 이만큼 수석들이 올리는 서류 있잖아요. 네. 이만큼 들고 혼자 집에 관저에 가서 아. 네. 밥을 먹으면서 봤다 그러더라고요. 좋은데요. 좋은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굳이 네. 무슨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그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그게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 하나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그런 특성 혼자 생각하는 시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응. 술도 드시고요. 그리고 주변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고 아, 술. 그리고 뭐 중국 가서 개미 혼밥 눈물만큼 피고 뭐 이런 먹으면서 거 정말. 아니에요. 문재인 개미도 눈물 대통령 흘립니까? 아, 있어요. 아니, 흘려요? 네. 예. 그 보셨군요. 문재인 네.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네, 네.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 걸로 그래요?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술을 꽤 좋아하시는 걸로 애주가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그건 근데 좀 술 다른 많이 거고. 마시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하면은 아니. 아 좋게요? 아 저는 그거는 좀 아니, 아니. 거기 오프홀릭입니다. 거기. 아니, 먹다 그러니까 뭐라고 안 먹다 안 제가 먹다 뭐라고. 제가 콜라 먹으면 콜라 뭐라고. 제가 발언한 것에서 뭐라고? 논점 이탈하면 안 되고 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핵심은 뭐냐면 그 몸으로 부대끼면서 하는 가슴으로 하는 정치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감이 좀 당직자 없다. 뭐 이런 그 원로들 국민의힘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기자들에게 흘러나오고 있다. 네.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는 겁니다. 뭐 술 안 먹을 수도 있죠. 네. 저도 술 안 먹거든요. 그렇지만 잘 지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네. 뭔가 좀 정치인들이 가져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잘 안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문제 제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내부에서 그 리더십이 지금 뭐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는 거는 알겠으나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폭발력 있는 정치를 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아니, 당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아, 저 MB인 줄 알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총선 때 네. 위원장 시절에도 그런 네. 얘기 있었겠어요. 우리 당내에서 네. 그 얘기 있었어요. 식사를 맞아요. 네. 네. 뭐 안 하신다거나 또 같이 밥 먹는 이제 뭐 주변 사람도 없다거나 얘기 나왔었는데 그때는 워낙 이동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차 안에서 다 김밥으로 때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뭐 그거야 먹을 수 있죠. 그때 제가 원희룡 그 이번 전당대 할 때도 거의 원희룡 장관도 식사 못했어요. 네. 너무 바쁘니까 무조건 김밥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지금 이 본인이 이렇게 한 건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한 달 지난 거거든요. 한 달 지났는데 한 달 동안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정치 스타일이 이렇게 이거다라고 규정할 수 있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뭐 원로들이 걱정하셔가지고 머리는 이제 검증이 됐지만 가슴은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는 애정 갖고 한 얘기인 거지. 실제로 너는 가슴이 없기 때문에 약자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고쳐야 돼. 이제 이런 취지는 아닐 거예요. 아닌 것이다. 그래서 한 달이라는 이 기간을 좀, 네. 좀 고려해주면 좀 좋겠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시더니 아니, 그러니까 바로 또 한동훈 후보로 이렇게 아니, 우리 아니 원희룡 우리가, 예. 원희룡 후보 뭐예요 어떻게,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아 원희룡 후보 소식 궁금하시죠? 예, 네. 뭐 진짜 원 궁금해. 장관님 지금 뭐 하시냐면 예. 그때 도와주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 네. 전국에도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 아, 찾아다니면 인사드리는 거. 그때 좀 뭐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신 분도 있고 네. 흔쾌히 도와주신 분도 있고 여러 분이 계신데 네. 그 감사하다 인사 드리고 계시고요. 계속 국내에 계시나요? 아 그렇죠. 예. 이 땡볕에서 어디 나갑니까? 너무 더워. 그래가지고 에어컨 나오는 이제 그런 곳에서 주로 인사를 만납니다. 주로 그렇게. 예, 네. 주로 인사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정치는 네. 계속 하시죠? 그럼요, 당연한 그럼요. 네. 유행이라고 정치인한테 네. 이게
안 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뭐 사망 선고로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안 하는 거 내상이 상상할 좀 수-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닙니다. 아직 지금 살도 좀 오르셔가지고 살도 예, 좀 오르 괜찮습니다. 지금 딱 보기 좋아. 전호철도 아니고 네, 살이 올랐습니다. 예, 잘 올라서 좋다는 거지. 아 근데 보기 좋게 지금 보기 좋게 살이 붙으셔가지고 되게 건강해 보인다. 벌크업이 됐다. 벌크업까지는 아니고 헬스장 끊었다. 네. 헬스장을 끊었다. 지난번에 못 나왔던 게 있었거든요. 네. PT 받는 게 계셨는데 그때 전단대에 나간다고 PT를 못 받았어. 아니 이런 거 얘기 되나? 너무 재밌다. PT를 못 받았는데 네. 그때 PT를 딱 한 번 나가고 네. 전당대에 나갔대요. 네. 그들한테 약속을 네. 잡았는데 전당대 결정돼가지고. 남은 게 그때 많네. 남은 PT를 지금 열심히 받고 있다. 네, 요즘에 지금 허벅지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네, 그까지 말씀드립니다. 아까 더 미루면 진짜 트레이너 월급 못 받고 헬스장 어려워집니다. 원피스. 오랜만에 저 나가지고. 원희룡 후보 한번 좀 만나볼까요? 저는 훅과 일과는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합니다. PT도 경험, 운동도 경험. 훅과 일 기다리세요. 운동 안 하면 다 원숙 죽죠. 때. 다 죽죠 이거. 운동 안 하면 40 넘어서 건강 다 죽어.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네. 야. 자 이렇게 네네네. 뭐 아이고야. 국민의힘 얘기, 뭐 당대표 얘기는 요 정도 네네. 하고. 만나겠죠. 네. 엎어질 가능성은 없다. 네, 만나실 것입니다. 아, 네, 만날 근데 겁니다. 네. 당분간은 좀 아 근데 약간 다음 주도 어려울 것 약간 같고. 걱정된 거는 네. 어제 조국 대표 만났었잖아요. 네. 맞아. 그 조국 대표도 검사 받아야 돼. 조국 하원하 대표도 지금 어. 되게 덜덜덜 떨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일정 접촉자니까. 정치권에 그 최고위원들 지도부들 다 네. 검사를 받으셔가지고 네. 거기 또 시작돼가지고 국회 셧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네. 지난번에 국회 그렇게 된 학교 적이 셧다운 있어요. 됐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안 되도록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좀 이재명 대표 주변 많이 계신 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검사도 받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아 근데 정 프로님처럼 그냥 끝까지 검사를 안 받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걸리셨겠지. 저희 방송은 안 쉽지 걸- 않습니다. 안 걸렸을 걸리시겠지. 거예요. 네. 네. 그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 난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세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사건을 수사를 한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결론을 다 내렸다. 저희가 이제 어제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무혐의다.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네. 마지막으로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면 네. 최재형 목사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제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 화장품을 건넸고 위스키 책 8권, 디올백을 선물을 했다. 네. 다 합하면 500만 원 정도의 금품이 제공이 됐다. 이제 이게 사실이고 최재형 목사의 주장은 금품을 건넨 전후로 이러한 청탁을 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은 이 금품 수수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라고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도 그러면 신고 의무는 없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네. 청탁 여부는 김 여사에게 청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판단하지 네네네. 없다. 여기서 잠깐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은 예. 잠깐 제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최재형 목사가 네. 청탁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 부인합니다. 처음에 청탁인 거 맞아요. 본인이 청탁했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랬어요. 얘기하고 보도도 네, 났었는데 나중에 네. 본인이 들어가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 받고 나서 청탁한 건 없다라고 본인이 또 부인을 했어요. 예, 부인을 했어요. 아, 그게 진짜로 이제 바꿨어요? 왜냐하면 청탁자도 네네.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최재형 목사 주변에 변호인들 검토 의견이 나오는 바람에 네. 본인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청탁한 적이 없다. 네. 그래서 그냥 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입장을 계속 거듭해서 밝힌 것으로 저희는 알고 내일 있는데.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그게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수사지휘위원회에 거예요. 얘기를 검찰 만났을 때 있잖아요. 조사 네. 받을 때 네. 그때는 없다고 얘기했다가 네. 받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는 청탁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바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바뀐 입장을 하는 게 검찰한테는 아니라 예. 원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는 그러는데 수사기관한테는 청탁 안 했다고 그렇게 그거 얘기하고 어떻게 알아요,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 그건 기사 났어요. 아, 기사가 수사기관도 났어요? 그래도 기사가 그걸 볼 있습니다. 거 아닙니까? 볼 건데 본인이 정해져 있는 수사 장소 기관에 와서 공적 공인하고 사인 받고 변호사 참여해서 한 그게 공식 수사 이제 기록이거든요. 여튼 이제 그걸로 이, 가는 거죠. 이 재판에서는. 무혐의로 우리 사회는 한층 더 좀 너그러졌다 이렇게 그렇다고 봐야 볼 수도 되겠죠. 있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실상의 판례가 네. 검찰 발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너그러졌다기보다는요. 이제 네. 법이 더 이제 엄격하게 법이 이제 집행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저는 왜 봐야 그 된다고 집 법이 생각해요. 없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있는 엄격하게. 아. 그러니까 법에 처벌 근거가 없는데 처벌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엄격하게 봐서 음. 처벌 근거가 없다고 얘기했고 그 따라서 처벌 대상도 아니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청탁금지법상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거 방금 말씀드렸죠. 네.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1회에 100만 원 그리고 연 300만 원 이상을 이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권익위에서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똑같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직무 관련석인데 네. 직무 관련석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제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때 미 하원 의원, 우리나라 출신의 미 하원 의원이 국립묘지에 묻히게 달라. 그걸 청탁했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최재형 목사.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됐다 그럽니다. 김건희 이사한테. 그래서 도달 안 했고 또 하나가 통일 TV라는 거를 네, 다시 네. 방송할 수 있게 달랬는데 네. 그거는 아까 말한 그 가방을 주고 나서 1년 뒤에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부인이 그걸 받았을 때 신고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전부 다 적합하다라고 이제 검찰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 뭐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네. 거기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지금 이미 김해 군수 부인도 그 조사 받고 있거든요. 예, 똑같은 사안으로. 그러면 예, 비슷한 사안으로요. 그러면 지금 다른 공직 후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공직자의 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덮어놓고 받아도 이게 너그러워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너그럽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 11조의 사회적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긴 겁니다. 김건희 여사니까 수사를 안 하고 봐주는 거죠. 아니 세상에 예컨대 제가 만약에 뭐 비슷한 사안이 있었을 때 조사 받을 때 검찰이 저희 동네에 있는 스타벅스에 와서 조사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니까 그 관내라는 표현도 굉장히 황당무계한 건데 서울중앙지검이 관할하는 지역 안에 있는 경호처가 관리하는 보안시설에서 네. 휴대전화를 세상에 조사하는 검사들이 휴대전화 다 맡기고 들어가서 조사를 한 건지 받은 건지 알 수 없는 수준으로 한 걸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을 내놓은 내용은 더 기가 막혀요. 이 사건의 본질은 몰카 공작이고 그리고 뭐 그 잘된 수순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론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얼마나 위중하게 보고 있고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정말 걱정이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조금 이걸 좀 변명을 하자면요. 예. 있는 죄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죠. 아니 근데 저희형 법정주의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죄가 법에 명문화돼 있으면 거기다 처벌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죄형 법정주의에 벗어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이거에 아니죠.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처벌할 아니,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상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하는 마무리를 거지만 드리면은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정이 돼서 배우자에 대해서 뭐 이제 청탁 뭐 직무 관련서라든가 또는 청탁에 다시 자기가 번복한다든가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받으면은 처벌받는다라고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는 당연하죠. 예외도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김해 군수 뭐 부인 얘기하셨는데 그 부인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대상이 안 되면 이제 그분도 무죄가 될 거예요. 네. 근데 법이 바뀌면 뭐 그거는 예외가 없는 거죠. 대통령 부인이든 뭐 군수의 부인이든. 아니 이제 그 뭐 너무 신문에 많이 나와서 제가 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이 온 국민이 알지 않습니까? 작년 11월에 이 뭐 그 영상물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느닷없이 갑자기 잠수를 타기 시작해서 5달 동안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 사이에 사실 이 디올백과 관련해서 이 디올백만 문제입니까? 앞서 뭐 최윤경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향수도 받았죠, 화장품도 받았죠, 고급 술. 네. 양주도 받았죠, 책도 받았죠. 책은 아크로비스타에 버리고 갔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과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어요. 그랬다가 대통령 기록물을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다라고 이철규 의원이 이제 이런 문제 제기까지도 했었고 그랬다가 이제 와서는 다시 또 기록물이 아니라고 하고 뭐 좀 정말 도대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종합하기 어려울 만큼의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어서 야당에서는 이 사건을 그냥 이대로 종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검찰이 이런 결론을 낼 것은 지난 권익위에서 제대로 조사 한번 똑바로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은 특검으로 진실 규명을 안 할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검 말씀 먼저 하셨는데 저희도 한번 그 당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죠. 네. 그때 김저숙 여사, 김혜경 여사도 전부 다 뭐 특검 하자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아, 3여사 지금 특검. 그죠? 네. 그때 김정숙 여사 특검이 사실 굉장히 이거보다 더 훨씬
명확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죄형 법준제가 벗어난 걸 가지고 다른 법에 적용시켜서 하자는 거지만 지금 그 김정순 여사가 한 거는 이제 공급 횡령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특활비에서는 그 광범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국 조폐공사에서 만든 돈인데 그 돈 일반인이 못 버는 거죠. 네. 그 돈 가지고 옷을 샀고 그 다음에 또 타지마에 가서 또 이제 국고를 손실했다. 갑자기 이제 외교를 해가지고 그 네. 과정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 옷도 보면 또 샤넬 또 한글 옷 나오지 않습니까? 구찌인가요? 샤넬 맞죠? 샤넬이었던 것 샤넬 예, 같습니다. 한글 옷도 네. 그것도 그 한 벌 자기가 빌려 입고 나서 이거 반납을 안 했다. 그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것도 지금 조사를 하게 되면 그때 그 옷이 사진만 해도 200벌이 넘습니다.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그런 법에 내용들 명확하게 법이 아니라 위배 돼 있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거 법에 없는 걸 하니까 법에 없는 게 무슨 법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청탁금지법에는 처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뭘까요? 청탁금지법 왜 만들었습니까?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하도 대한민국이 부정부패가 심각해서 뒷돈 없이 살 수 없는 나라여서 이 법을 바꾸고 청렴한 나라로 바꿔야 된다. 깨끗한 손 운동, 이탈리아에 있었던 마뉴폴리테 운동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부패방지법이 만들어지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있다가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로 만들어지면서 청렴 의무와 관련해서 뇌물 청탁 없다 하더라도 뭐만 받았다 하면 배우자든 그 누구든 받았다 하면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하는 조항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탁금지법 내용의 취지와 진위와 이런 내용은 다 빼놓고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만 그대로 앵무새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여러 법률가들이 다양한 방송에 출연해서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단 뭐예요? 수사 의지가 없으니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 흔한 압수수색 한 번을 하기로 했습니까? 소환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예? 그리고 수사 배당 자체도 1차장 산하의 형사부에 배당한다는 것은 그냥 그 특수수사처럼 세게 한번 들여다보겠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살권수 그런 취지에 맞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수사해놓고 그 예정된 수순으로 그냥 무혐의 불송치 결정해놓고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김건희 여사는 특권 계급이네. 지나가는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네. 모든 국민들한테 이대로 그냥 받아들여라.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준우 지금 위원이 국민이 이재명 바보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 똑같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거 받아들입니까? 이재명 대표.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는 혐의가 있고 처벌받아야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뭘 얘기하시는 대장동부터 해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재판 받고 미래- 있잖아요. 예, 거기서 지금 받고 예, 있는데 예. 지금 입장이 뭘 뭐예요? 또 수사를 하라고요? 아니 지금 입장이 뭐예요? 거기 무슨 무죄라고 입장이에요? 무죄라고 아니, 여긴 생각하시죠? 좀 제가 민주당은 어떻게 알아요? 아니고. 저는 네, 민주당이 네. 아니에요. 아니, 근데 민주당 이제-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뭐 아니요, 하는 저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대변하고 있는 기자인 아이고야. 것 같아 제가 착각을 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다시 되묻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을 취재하고 국민의힘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기자인데요. 네. 민주당의 입장은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금 그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김혜경 여사 법카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고 수백 차례. 뭐 수백 차례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니까 어쨌든 압수수색을 했고 네. 관련해서 뭐 조사가 진행이 돼서 검찰이 송치를 하든 네. 송치가 돼서 검찰로 송치가 돼서 뭐 무혐의 결정을 내리든 아니면은 뭐 재판으로 가든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법률적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게 뭐가 문제가 아마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역시도 법률적으로 잘 절차를 밟았는데 위법 사항이 없고 도저히 처벌할 현재 법에는 근거가 없으니 현재 법에 처벌 이렇게 될 할 수밖에 수가 없다. 없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우리 이제 말씀하시고는 이제 법의 취지를 보고 네. 법의 조항인 처벌할 근거가 없더라도 취지를 살피면은 그래도 죄를 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따지면은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근데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 네. 배우자에게 청탁이 아닌데 선물로 이제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아니 그래서 지금 이건 개정을 해야죠 당연히. 아. 그 개정한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 이렇게 네네. 김건희 여사가 이거 받은 것이 부적절하긴 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건 부적절하죠. 부적절하다. 아예 안 받는 제일 당연하죠. 안 받았어야 했다. 다만 당연하죠. 이걸 이제 예. 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걸 처음부터 의도가 굉장히 불순했지 않습니까?
아니, 최재형 의도랑 목사가 받는 건 상관없잖아요. 법이 의도를 처벌하진 않으니까. 지금 여기서 의도 아니 얘기를 하진 아니요 않으니까. 법에서요 의도를 감안합니다. 의도가 고의냐 고의가 아니었냐. 아니, 이걸 주는 법에- 사람의 의도를 그렇죠. 감안하지 않죠. 그럼 주는 사람이 지금 청탁이라고 주장하면 그 의도도 감안해 줍니까? 아니 지금 주는 아니라고 사람의 하셨잖아요. 주는 사람의 의도가 함정 몰카했잖아요. 그건 이제 주는 사람의 의도가 형을 따질 때 거는 예, 주는 사람이 인정한 의도는 아니잖아요. 감안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그 받은 사람의 의도를 만약에 생각한다, 법에서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뇌물을 주는 사람의 의도를 여기 받는 사람을 기소할 때 판단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뇌물을 줄 땐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주는 아니, 사람이 대가를-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애당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럼 순수한 목적이라는 게 어딨어요? 뇌물에 당연히 줄 때는 그렇지, 불순한 목적이 아, 있지. 그렇죠. 아까 말을 했잖아요. 처음부터 아 네. 이건 안 받는 게 제일 좋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적절하지 그건 맞죠. 않은데 네. 다만 이것이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다. 그리고 처벌할 만한 규정이 없으니까 네. 처벌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이 앞으로 있었을 때는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처벌할 수 없다. 지금 이걸 현재 법의 문제점이 이제 그렇다고 그거죠. 얘기를 네, 네. 그러니까 법의 문제가 크다. 예. 이렇게 보신다. 그렇죠. 예, 그렇게 예. 정리하면 그러면 될것 지금 같아요. 뭐 다 그리고 재심 다 청구해야 모든 사람 다 되겠네요. 똑같은 모든 거예요. 뇌물 사건들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예, 다 대한민국에 얘기를 있는 모든 해보겠죠. 뇌물 사건, 아이, 알선 그렇게- 수재 사건 이런 아이,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다 보면 안 재심 되죠. 청구를 해야 아니, 되겠죠. 다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분들 만약에 직무 관련성 있는데 네. 갑자기 이것 때문에 그 무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에 직무 관련성 있는 대한 분들을 판단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 죄를 만들 수 없잖아요. 네. 아니 없는 죄를 네.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명품백뿐만이 아니라 술도 받고 뭐 향수도 받고 화장품도 받고 많이 받으셨잖아요. 500만 원 정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다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덮어놓고 대통령 부인씩이나 되는 사람이 저렇게 뇌물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데 그거를 이제 그걸 주장인 가지고 거죠. 그게 주장인 무슨 거고요. 주장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취재했다면서요. 민주당이 지금 주장을 저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하고 민주당 생각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민주당의 민주당 생각을 제가 취재한 알 거 수는 아까 없죠.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니, 취재하시니까 그런 제가 주장이라고. 오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취재하고 국민의힘을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아까 지금 기자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거 안 받는 게 제일 좋죠, 당연히. 네. 그건 정리는 그건 된것 이론의 여지가 없는 같습니다. 거예요. 네. 예. 내가 무슨 못해서. 받으면 좋겠다고 네. 그냥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에 또 많은 수많은 사건들에서 이 사건을 두고 왜 나만 처벌받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당연하죠. 아니, 네. 요거 아니죠, 듣고 아니죠. 이제 그 사람들도 똑같이 만약 이 법에 적용을 받으면요, 네. 무죄가 될 수 처벌할 근거가 없는 지금은 거예요. 무혐의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김해군 다 무혐의 네. 될 다 수 있는 무혐의 그렇게 될 되죠. 수밖에 안 생각이 예, 들고. 그건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니 그럼 다 재심 청구를 해서 네.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뭐 김건희 소급 적용하자는 여사만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아니 소급 적용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는 이런 똑같은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잖아요, 검찰로부터. 그런데 나도 김건희 여사하고 비슷한 사례인데 왜 나는 처벌을 받아야 돼? 나도 똑같이 불송치 혹은 또 무혐의 결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법원에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생기겠죠. 그건 생기겠죠. 나올 당연히 것 같습니다. 생기겠죠. 네. 그랬을 때 이 네, 무질서한 그렇죠. 것을 대통령실과 아니, 검찰과 무질서가 법원이 아니죠. 어떻게 할 겁니까? 무질서가 아니죠. 그 사람이 직무 연관성이 없으면 당연히 네네. 구제받을 수 있는 거 무죄입니다. 네.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무죄죠. 네네, 그거는 지금- 한번 네. 왜 자꾸 볼 수 있을 것 같고 억지로 대통령실에서도 붙여가지고 직무 억지로 관련성이 붙이는- 있다는 전제를 해가지고 하니까 얘기가 헛도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그분이 네, 직무 요 정도 관련성이 할까요? 없으면 네, 무죄 네. 무죄 이 정도 당연한 하겠습니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관련 청탁들은 아무튼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그리고 한 보시는 가지만 것 제가 같고. 네. 뭐 말씀을 드리자면 뇌물 사건 수사한 검사들에 따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뇌물 준 사람들이 청탁한 사람들이 와서 다 하는 얘기가 너무 감사해서 준 선물이다. 나는 이거 뇌물 아니다. 그렇게 조사할 처벌 안 때 받으려고 다- 할 테니까. 그렇죠. 뭐. 다 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뇌물 사건으로 처벌 안 합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안 합니까? 검사들이 다 처벌한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만 예외인 겁니다. 국민들이 질문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처벌받는데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사법 질서가 네. 무너지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엉뚱한 답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네. 자꾸 상대방 혼란을 주는데 예. 법의 처벌 대상자는요.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공직자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직자 배우자에서 지금 그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공직자 배우자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온 로비가 지금 말하시는 우리 거는 뭐 공직자를 말한 거예요. 없었으니까. 당연히 공직자면 받으면 안 되죠. 뇌물죄죠. 공직 배우자는 처벌이 없잖아요. 네. 그거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모든 전 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법인 거예요. 왜 이분만 혼자 적용을 받을 수 네. 없죠. 네, 다 알겠습니다. 국민 다 똑같이 네, 받는 네. 건데. 요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아니 당사자이면 처벌 받아야죠. 공직 당사자면은. 근데 배우자라 아니요. 처벌 당사자가 아니, 받는다. 배우자가 이거 받아 보세요. 처벌받은 적이 지금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남해 군수의 경우에 네. 잘 아시겠지만 부인이 받은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비슷하게. 그래서 남해 군수가 처벌을 받는 이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뭐냐면 배우자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공직자 자신이 처벌받아요. 배우자가 뭘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입증이 됐어요 거기서? 예? 그분이 직무 관련성이 입증이 됐어요? 직무 관련성이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바는 이런 거잖아요. 불발됐다. 그리고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하고 안 돌려줬다. 10개월이 넘도록 이것을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거 그리고 문제가 사용한 아니라 직무 흔적이 있다 관련성이 입증이 없다. 됐어요. 아니 잠깐 보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뭐 김창준 그 미 연방 상원의원의 청탁이라든가 뭐 국립묘지 안장 문제, 그다음에 통일TV 문제 등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이게 뭐 형성이 안 된다, 네. 범죄 혐의가 형성이 안 된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최재형 목사가 이 전에도 무슨 VIP 만찬장에도 초대를 받았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라는 게 어떻게 직무 판단인 관련성이 것이죠. 아니 초대한 자리가 한 게 어떻게 직무 관련성이 연결됩니까? 그러니까 뭐 없다고 판단하죠. 이건 하위를 볼 수 있는 네, 분야는 네, 네. 아니니까 왜 지금 제가 자꾸 끊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동접자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검찰의 무혐의 마음이 결론을 아픕니다. 들고 지금 네. 대통령실이 네.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함정을 놓은 사람이 아니라 빠진 사람을 1년 동안 몰아세우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네. 입장을 이제 내놨고요. 네. 한동훈 대표도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어제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보세요라고 기자가 국민 물어봤더니 눈높이를 강조를 많이 네, 했었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뒤가 좀 잘렸네요. 잘렸는데 네. 상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네. 국민 눈높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보진 않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이제 법사위에서 법무부 상대로 요 무혐의 결정 내린 것을 따져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검찰이 피의자 내지는 하여튼 뭐 참고인 뭐 등등의 이야기를 이렇게 100% 잘 수용한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아마 국민 눈높이에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비판은 있을 수 있다는 건 뭐 충분히 네네. 동의하시겠죠? 한동훈 대표 늘 네. 얘기한 게 자기 브랜드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 차원에서 이어서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뭐가 지났는데 있나요? 이 방통위원 요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그 과방위에서 이건 아마 좀 합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해보는데 지금 과방에서 계속해서 이제 공영방송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잖아요. 근데 어제 약간 진전된 입장이 나왔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우리가 이제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2명을 추천을 하겠다. 네. 그동안은 이제 양쪽 다 못하고 있었는데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 주기를 바란다. 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 기형적인 2인 체제의 방통위를 정상적인 위원회로 복구를 시키자. 그런 다음에 공영방송 이사진 다시 뽑자 그때 방통위가 다 구성이 되면 네.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도 그 방통위 임명을 다시 우리도 5인 체제가 다시 복원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방통위 임명이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그다음에 방통위원 4명이 있는 거죠. 네. 4명 중에 야당이 2, 그다음에 여당 하나, 대통령 하나 이렇게 되나요? 아니야 그렇죠. 대통령이 2명을 하는 거고요. 어. 그다음 국회가 3명을 추천한 거고 예. 그때 야당이 2, 여당이 여당이 하나. 하나.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을 포함하면 3명이 이제 명이. 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여권 예. 인사한 거 같은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똑같은 여튼. 얘기죠. 네. 아 그래요? 같은 얘기죠. 그래서 나눠서 네. 얘기하거나 네. 맞춰서 얘기하거나. 예, 네. 네. 어쨌든 그래서- 5인 체제를 이제 만들긴 해야지 계속 지금처럼 이제 1인이나 2인 체제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야당도 추천하고 여당도 추천한다. 근데 여당 추천에 대해서 좀 해주겠느냐 했더니 최민희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딱
답을 명확하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최민희 위원장, 위원장이 맞죠. 원래 그 방통위원 후보였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오랫동안 임명장을 7개월 7일 동안 주지 않았죠. 네. 그리고 최민희 위원만 안 준 게 아니라 네. 뭐 방심위에 있는 위원들도 야당 혹은 국회에서 추천한 것을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일부는 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민주당에서는 보는 겁니다. 안 줄 거다 임명장을. 아, 그래요? 누가 대통령이. 예. 그래서 그리고 실제 추천을 해도 안 줄 거라고. 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야당 몫에 대해서 국회가 임명 절차를 마무리했을 때 임명장을 줘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걸 결과를 보고 여당도 하겠다. 여당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야당 먼저 하고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 그 다음에 여당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거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게 되는 거냐? 전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겁니다. 대통령이 일을 할 때 공평무사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딱 여당목 이번에도 보십시오. 이진숙, 김태규 두 방통위원이 앉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박문진 이사, KBS 이사 어디만 추천했어요? 여당목만 했어요. 야당 쪽은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 편가르기 하는 정권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니까 야당도 이렇게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예. 근데 지난번에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때 최민희 의원이 좀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어. 방송통신정보산업협회라고 네. 거기에서 본인이 상근 임원으로 있으면서 한 1억 7천만 원 연봉을 받고 있었었죠. 근데 그 상태에서 바로 방통위원으로 오니까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그거 최민희 의원 문제는 주장이 아니라고. 네. 만약에 그렇다면 네, 네. 아니 그럼 아니 유권에서 부적격 해서, 끝 네. 안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처리를 안 했잖아요. 뭐 처리라도 고민할 수 있죠. 아니 아 고민이 고민을 아니에요. 지금 계속 너무 고민 어려운 것 중이에요. 같은데. 법제처가 아직도 결론 결과 안 났어요. 났습니까? 아니 아직? 왜냐하면 이게 이유 네. 없음이 됐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네. 하지 않겠다. 그쵸, 라고 자진 본인이, 사퇴를 예, 했기 그쵸. 때문에 그것은 예. 이유 없음으로 그냥 종결 처리됐을 텐데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또는 이제 보수 우파 패널 이렇게 제가 이제 토론을 해보면 아주 옛날 얘기를 다시 또 꺼내서 또 막 김정숙 여사 얘기 또 하고 막 그 저 뭡니까 그러니까 아주 구태의연한 논법으로 계속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방식으로 토론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생각 듭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제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고 나쁜 건 빨리 잊고 싶어도 그래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걸 주로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예. 내가 했을 때는 좋고 선한 의지가 있는 거고 네. 상대가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나쁜 거다 아주 이제 매섭게 지적한 거는 좀 맞지 않다. 본인도 좀 서로 옛날에 했던 자기들의 어떤 기억을 다시 그것도 되살려 좀 주신 되살리면서 하면은 서로가 좀 이제 이해를 하고 익스큐즈가 될 건데 자기들은 이제 하얀 백지고 네. 순결한데 상대만 이제 흠이 있다 하는 거는 조금 곤란하죠.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기문 전 아. 총장 만났습니까? 이것도 우리 아니면 아무도 안 전할 것 네. 같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진짜 뉴스가 안 되더라고요 요새는. 네. 그래서 그냥 갖고 왔습니다. 네.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네요 참.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제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의 원로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요. 네. 광복절 때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음. 근데 원로들이 뭐 시적절하다. 그때 발표한 건 좋았다라고 어허.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도록 노력해달라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반기문 전 총장, 사무총장,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게 참 저는 이런 말 해도 되나? 사진을 너무 못 찍어요. 지금 자기 어떻게 봤어요? 사진 한번 더 보여. 그 대통령 사진을 찍는데 뒤에 배경이 일단 너무 정신없고 대통령을 찍든지 반기문 총장을 찍든지 아니면 둘이 잘 보이게 찍어야 되는데 보통, 대통령실 그렇죠. 릴리지에서 보통 이렇게 카메라 보고. 이렇게 카메라를 양쪽 그렇죠, 다 보고 그렇죠. 악수를 하든지 아니면 나란히 서 있는 그 사진을 릴리즈하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다 오가는 정신없는 사진을 릴리즈. 아니 이거 봐요. 답답하면 와서 찍던가. 답답하면 최 기자가 와서 찍어요. 그렇습니다. 참. 너무 격의 없이 이렇게 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아니면 있고. 이제 네. 대통령한테 무슨 자세를 취하란 말 꺼내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아니 그러기보다는 좀 약간 빨리 행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뭐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거 그러다 아닌가. 보니까 빨리 이제 인사 뭐 원래 보통 정식으로 포즈를 잡고 그다음에 본 행사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거 아예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진 남은 게 저거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 오신 분들 제 대략 나이 합쳐 보니까 한 1000살 정도. 그걸 어떻게 합쳐봤어요? 아, 왜냐면 대부분 다 거의 다 80대 열- 이상이셔가지고. 11분 오신 것 같아요. 와, 이거 거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네, 100, 그렇습니다. 105세 100 맞죠? 104세. 104세 네. 분도 계시고 그래서 거의 1000살.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정말 고급 논평입니다. 합하면 1000살. 아니 소식 하나만 더 전하고 네네네. 그 퇴임을 앞둔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다음 네. 달 6일부터 1박 2일로 방한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번에 방한이 성사되면 12번째 정상회담이 됩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잖아요. 네. 뉴라이트 역사관이 이제 불거지면서 국내에서 지금 친일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어쨌든 그 방한을 하면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환영한다, 만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기 말에 만나는 거는 어떤 좋은 물 전략? 반잔 채우러 온 거잖아 지금. 다들 뭐라 그랬어? 안 채울 거라 했지. 아, 채운 거예요? 아 채우러 온 거잖아 지금. 아, 그럼 뭐 좀 들고 옵니까 선물을? 시다 형 사랑해. 온 거잖아 지금. 네. 아니 기시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죠. 네, 그동안 한일 간에 있었던 캐캐묵은 현안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싹 정리해 준 거 아닙니까? 실제로 네. 그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요새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남은 것은 독도다. 윤석열 정부 때 빨리 다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3년은 짧다. 3년은 짧다. 예. 이런 얘기가 너무나 기가 막힌 있다고는 얘기들이 하더라고요. 네. 나오는 건데요. 뭐 기시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고맙고 또 이 기조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당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네. 윤 대통령을 만나러 오겠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김영석 저 관장 뭐죠? 독립기념 관장의 임명 논란으로 광복절이 두 동강 세 동강 난 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아무리 친일 그리고 뭐 정치권이 뭐 반일 프레임을 잡고 있다라고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공격을 하고 있지만 네. 국민들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일제 강점기에 잊지 말자 일제 강점기 이걸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역사들이 있어요. 네. 예, 일제 때 강제동원 당했던 피해자들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위안부 할머니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살아계시는데 어디서 일제를 미화하고 예? 식민지 때 뭐 수탈당한 것을 수출했다라고 망언을 하고 당시에 우리는 일본 국적이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시다 환영한다. 대통령은 그럴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환영할까요? 네. 저는 보수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보수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떠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 미래지향적은 찬성하죠. 예, 거기서 네. 맞다고 보고요. 지금 대신에 과거에 우리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 36년 거기에 대한 치욕은 35년입니다. 36년이죠. 36년부터 35년입니다. 35년. 1910년부터 1945년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36년이죠. 그래서 포함하느냐, 그래서 네. 36년 그래서 네. 36년 때 일제 강점기 치하였던 그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네. 뭐 전 국민이 다 공감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옛날 한때 일본보다 굉장히 국력이 약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 일본 같은 거 문화라든가 어떤 뭐 이제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수입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강력히 막았던 시절이 있었죠. 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기억할 건데 일제 뭐 소니 뭐 이런 일제. 거. 일제 소니 같은 거, 뭐 네. 책 같은 거, 뭐 장난감 같은 거 네. 그런 거 이제 좋은 제품이 많았었어요. 워크맨. 워크맨부터 네네. 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정부에서 이랬어요. 그 외색 문화, 네. 일본의 헤어스타일, 일본의 네. 패션 이런 것 네. 외색 문화를 해가지고 그걸 받으면 안 된다라고 딱 규정을 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일본에서 자꾸 수입이 들어오니까 우리 자체의 어떤 경제 자생력이 안 생기니까 저기 경쟁력이 뛰어나고 좋은 제품을 가진 일본 제품이라도 우리는 수입에 쓰지 말자.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좋아질 네. 때까지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사실 역전되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올라갔죠. 반도체 기술, 뭐 자동차, 네. 뭐 K 문화, K-팝 이런 거 뭐 일본은 우리가 훨씬 뛰어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라인 같은 회사는 일본에 가서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정부가 그걸 뺏으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국력이 좀 올라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굳이 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 가진 이제 비교 우위가 있죠. 기술력이라든가 네. 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세계 시장을 놓고 보는 상황에서는 이걸 주고받으면서 경제를 키워가는 게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그게 자유시장 경제죠. 네. 근데 그걸 우리가
막자는 취지로 일본과 아예 소통하지 말자 이런 거는 좀 너무 좀 옛날 얘기가 아닌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일본에서 받아오고 또 우리가 수출해서 우리 또 국민들이 잘 살고 또 이제 일자리 창출하시다 그러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미래적으로 가야 된다. 다만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위협 아닙니까? 북한이요. 북한 같은 경우는 네. 50개의 핵무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해야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를 뭐 무기로 위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에서는 시장 교류나 문화 교류는 뭐 우리는 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그거 아니 반대하지 않는 것 대한민국 같은데. 그렇죠. 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누가 일본과 문화 교류, 경제 교류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장 하더라도 지금 600만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일본 여행 가장 많이 가는 나라 1위라는 거 네네네네. 아닙니까? 한국 네. 사람들이 일본 여행 많이 가요. 온천 네. 여행도 많이 가고. 예. 그런 정도로 문화 교류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나무라거나 탓하는 사람들은 잠깐만 일도 화면을 왜 없어요. 절 잡습니까? 왜? 친일입니다, 친일. 아 기시다 한마디 하라고? 아니 그게 네. 아니라 틈만 나면 일본 얘기하거든요. 아, 대체로 사실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좀 네. 드리자면 네. 경제 교류, 문화 교류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중요한 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수탈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한 번도 일본이 제대로 사과와 반성을 한 거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사과와 반성하는 태도의 국가라고 한다면 최소한 8.15 때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복납을 하고 네. 그리고 총리 후보로 논의되는 그 유력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그래서 신사 참배하고. 참배하고 네. 이런 것들은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역사 왜곡하고 있죠. 교과서 이상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죠. 동해 멀쩡한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고 있죠. 이런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느냐 독일과 다르다 이런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특히 식민 지배 시절에 있었던 전범 기업들의 그릇된 행태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기본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과도할이 많지 소위 얘기하는 물컵 반잔의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먼저 호의를 베풀면 일본 정부가 그 반컵을 채워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반컵을 채웠다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 또 기시다가 조만간 와서 그 반잔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매우 안 좋은 것입니다. 네. 반컵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이 반컵이 사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에서 반컵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호적으로 대하고 포주기로 했는데도 돌아온 건 뭡니까? 삶은 소대가리 그런 얘기밖에 안 돌아왔어요. 우리가 손을 내면 저쪽도 그걸 화답할 거다라는 기대는 사실 좋죠, 희망적이고 하지만 현실에서 그 통하지 않을 경우에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국민의 경제와 삶을 민생을 위해서 문고를 열어줄 것인가, 국가가 정상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안 맺는데 어떻게 밑에서 산업 경제가 교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5년을 이미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가는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네. 미래적으로 가자. 시민들과 특히 중소기업들, 일본과 이제 거래가 되게 많거든요. 지난번 유니클로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미래로 보고 가면 좀 좋겠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일본이 계속 이제 뭐 저렇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끝까지 안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도 끝까지 안 할 거예요? 교류 안 하고 국교 정상 안 하고 그렇게 끝까지 우리도 일본이 버티고 그렇게 나왔을 냉각으로 때 갈 겁니까? 아니요. 지금 무슨 좀 이렇게 맥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서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경제 교류 한다. 문화 교류도 한다. 자, 두 번째, 역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끊임없이 요구한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뭐 진보 정부만 그랬냐? 아니에요. 보수 정부도 똑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지속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걸 강조하는 날이 언제냐면 8.15 광복절입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는 반드시 대통령이 과거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릇된 행위들에 대해서 규탄하는 내용이 발표가 돼요. 근데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조차도 이번에 너무 이상하다. 왜 아무 말도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 라고 의문 부호를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교류를 단절하고 왜 일본하고 교류를 단절합니까? 경제 교류 해야죠. 네. 문화 교류도 하고. 의무 저 방송 너무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할 말이 많지만 이진우 예. 의원 얘기는 아마 그렇게 네. 나라 간의 뭐 정상 간의 교류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문화 교류나 경제 교류가 어떻게 또 잘 되겠느냐 뭐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빨리 가셔야 또 2시에 있을 그 민방위 훈련에 빨리 여기를 가야 많이 돼. 안 받으실 수 그러네요. 있어서 네. 오늘은 여기서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방위 훈련이 있구나. 오늘 아주 열띤 두 분의 토론 굉장히 숨막히게 지켜봤고요. 힘들었어요. 그러네요. 집에 좀 밥을 좀 천천히 드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네, 네, 네. 네, 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끝으로 인사 한번 좀 전해드릴까요? 네, 문화 교류 해야 됩니다. 너무 친히 그게 돼가지고 네네 오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저희 인사드리고 내일 오전 11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